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오늘 이강윤 평론가가 몸이 안 좋아서 하루 쉽니다. 메가톤급 애주가인 언론인 윤재석 선생과 어제 저녁 식사하러 나가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게 화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술 한 잔도 상대를 가려가면서 해야 합니다. 윤재석 선생, 이제 연륜도 있으신데 자제하실 때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오늘 공개한 목포 해경의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해경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낮 5시 반쯤 상황 보고서를 통해서 세월호 선내에 공기가 많이 빠져서 선내 진입이 곤란하다. 공기 배출이 완료되면 잠수사를 투입해서 수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상황 보고서는 30여 개 유관기관에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는 그로부터 이틀 뒤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선내에 생존자들이 혹시 있을지 모른다. 따라서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기 주입을 해야 한다. 예, 이러면서 공기 주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지시 이틀 전에 작성된 이 상황 보고서대로라면은 정부는 이미 선내에 공기가 다 빠져나갔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고, 아울러 선내에 사람이 살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공기 주입, 그 유해가스가 섞인 일산화탄소라고 하지요. 그 유해가스가 섞인 공기를 선내 주입하는 것,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완벽한 쇼였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던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쇼를 했다는 겁니다. 머리를 땅에 찌으며 반성하고 참회해야 할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심리 경호에만 열을 올리고 있고, 나아가서 유족에게까지 당신 누구냐, 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야기한다 라면서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선거 전만 하더라도 무릎을 꿇기도 하고 말이죠. 도와주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혁신하겠습니다. 이랬던 새누리당 아닙니까? 오로지 눈앞에 정치적 이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 나아가 그 마음에 감정이입하는 국민의 지극히 당연한 공감에다가 침을 뱉는 격입니다. 이런 자들의 눈물에 또 속으시겠습니까? 이런 자들의 눈물에 또 속을 분들을 위해서 전여옥 전 한나라당 대변인의 말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오늘 이강인의 오늘은요, 길경식 김광수 경제연구소 연구이사와 함께 아파트 분양 물량 10년 만에 최대, 동부 총수 일가 사채 출연 타당한가, 이런 제목으로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은필 기자와 함께 해경이 세월호 침몰 당일에 에어포켓의 소멸을 기다렸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는 소식, 제가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 상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정원 만들어 놓고 말이죠. 농지에다가 그래 놓고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고추밭을 급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추 농사 지은 그 고추 농사를 지은 바 있는 농민 한 분을 전화 연결해서 급조 고추밭의 실체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게시판에 많은 참여를 또 바라겠습니다. 뭐 지금 우리 이강윤 평론가의 쾌차를 기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서 뭘 드셨는지 뭐 하여간 방송 중에도 구토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늘 부득이 또 하루 쉬시게 됐는데 말이죠. 예. 숙취 해소에는 꿀물이 좋다는 뭐 그런 글도 있고 말이죠. 글쎄요, 어느 정도 숙취여야지요. 예.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예. 윤재석 선생 이름만 나와도 웃긴 이딘 한 분의 또 글도 있었고요. 예. 하여간 어제까지는 또 제가 정승조 아나운서 대신해서 정치 내비게이션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또 우리 이강윤 평론가를 대신해서 또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누구를 대신해서 진행할지, 예. 날마다 스페어 정신으로 무장하면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 국민 라디오입니다.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경제쟁점 오늘 무슨 이슈에 주목해야 할까요? 김광수 경제연구소 길경식 연구이사가 일러드리겠습니다. 길경식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부동산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뭐 그동안 쭉 들어왔던 얘기인데 말이죠. 네. 아파트 분양 물량이 10년 만에 최대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일단은 국토부 통계에는 아직도 이제 6월치도 나오지 않고 있어서, 예. 이게 정확히 7월 물량이 공식적으로 얼마인지는 아직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예. 일부 이제 부동산 관련한 업체나 신문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내어놓고 있는데, 이 예. 10년 만에 최다라는 이야기는 예. 지금 일단 7월 달에 분양되는 물량으로서는 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도 비수기하고 성수기가 있어서 이사를 많이 하는 봄, 가을에는 분양 물량이 좀 많은 편이고, 예. 여름이나 한겨울에는 분양 물량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인데, 예. 이번에는 좀 분양이 미뤄졌던 물량들이 7월로 예. 밀려서 분양이 되면서 조금 많아진 편이기는 합니다. 아. 근데 이게 부동산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작년부터 이 분양 물량이 최대다라는 뉴스가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렇게 아파트 분양이 늘어나는 것은 이렇게 아파트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좋아져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건설업체들이 너무 어려워서 이게 밀어내기식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 일시적인 현상이란 것이고, 네. 이게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네. 말할 수 없는 거란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오히려 정반대라는 거죠. 예, 밀어내기식 분양 이야기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이 주택 가격이란 거는 이미 2007년도부터 대세 하락이 시작이 됐어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미분양 아파트도 좀 전국적으로 더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 업체들은 이제 2007년도, 2008년도서부터 이 착공 물량을 계속 좀 줄여왔습니다. 왜냐면 안 팔리니까 착공 물량을 2010년까지도 계속 좀 줄여오다가 갑자기 2011년도서부터 착공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기존보다 다르게.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가 좀 이유를 살펴봤더니 아무래도 건설 회사들은 주로 판매하는 게 아파트밖에 없는데 예. 계속 몇 년 동안 이게 물건이 안 팔리다 보니까 이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망하고 지어도 망하고 하니까 그렇죠. 지어도 어쩔 망하고. 수 없이 네, 도 아니면 모식으로 예. 밀어내기식 아파트를 2011년도서부터 이제 막 지어대기 시작을 한 거고 그 물량들이 이제 계속 밀리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그 밀어내기 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뒤집어 이야기하자면은 부동산 경기가 점점 더 악화돼 가고 있다. 이런 단면으로 봐도 되겠군요. 역설적으로. 그렇죠. 이제 그런 결과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정부 정책 때문에 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던데. 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뭐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에 대해서는 완화를 하거나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 기존의 무주택자를 위해서 만들어놨던 청약제도도 유주택자에게도 이제 뭐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는 부동산 이제 부양책이라고 내놨어요. 예. 근데 이게 대부분 보면 공급을 촉진하는 정책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본인들이 아마 이게 어떤 정책 효과를 갖고 올지 제대로 예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공급이 더 늘어난 면도 어느 정도는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건설사들이 착공 물량 자체가 2011년도서부터 늘어나고 있고 그 물량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올 거라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어떤 가격 하락 압력이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정부가 분양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후분양제로 전환을 유도하겠다 이런 말도 했어요. 네. 후분양제는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짓기 전에 분양하는 게 아니라 다 짓고 난 다음에 분양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까? 예. 원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파트는 당연히 리모델링 모델 하우스 가서 모델 하우스만 보고 사는 거다라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 원래는 모든 물건은 다 물건을 보고 사야 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이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가게에서 구매하는 자산 중에 가장 큰 자산이 집이거든요. 가장 비싼 돈을 지불을 하고. 예. 근데 그런 자산을 실물도 보지 않고 선지불을 하고 이렇게 구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원래 방식대로 다시 이제 주택시장이 정상화가 돼서 후분양제로 바뀐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건설사들이 마구잡이로 이제 분양을 하는 그런 공급들은 조금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 후분양제를 해야 된다라고 몇 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이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후분양제다. 그러면은 일단은 사전에 이걸 사갈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짓는 게 아니라 다 짓고 난 다음에 사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면은 사용자로서는 그러니까 건설사들로서는 어마어마한 모험을 거는 그런 양상이 될 테고요. 그렇죠. 예.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이 후분양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건설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분양으로 누리는 이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익이 뭡니까? 그냥 이 아파트를 본인 돈으로 짓게 되면 자본도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고 땅도 사야 되고 또 돈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신용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지금 선분양으로서 이제 소비자가 대신 돈을 내주는 방식으로 이제 취하고 있었는데 후분양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다 건설사가 혼자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이 선분양제가 어떻게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었냐 하면 한국 경제가 좀 고도 성장을 하면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수도권에서 집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파트로 몰리고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설사들이 이제 갑의 위치에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집이 필요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좀 유리한 입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이런 좀 무리한 요구를 계속 해왔던 거고 이게 관행처럼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참 이 부동산 경기가 막 올라갈 때는 건설사들이 땅만 가지고 더 심한 경우에는 땅도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하고 그 분양받은 돈으로 땅도 계약하고 건물도 짓고 해서 나중에 뻥튀기를 해서 집을 판매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돈도 거의 들이지 않고 이게 엄청난 수익을 들을 수 있는 거의 노다지였다 보니까 그룹사들 중에는 웬만한 그룹사들은 이 건설사가 없는 계열사가 없습니다. 지방에 가봐도 지방 토 건설사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 선분양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거품을 굉장히 부추긴 영향이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예. 문제는 이게 분양이 잘 되고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는 미분양이 어떻게 보면 일상이 되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많은 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예. 이게 돈을 미리 받아서 시공한 건설사가 아무래도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시공을 하는 도중에 망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분양에 돈을 냈던 소비자들은 그냥 앉아서 돈을 몇 천만 원씩 떼이게 되고 또 일부는 선분양을 하고 일부는 후분양하다 보니까 후분양하는 물량은 막 30-40%씩 할인 분양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제 돈을 다 내고 산 사람들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 부동산 가격이 30-40%씩 떨어져 버리니까 누가 선분양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며칠 전에는 참 안타깝게도 이런 것 때문에 비건에서 자살하시는 분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좀 시장에 왜곡된 부분들이 좀 바로잡아지고 정부에서 이 건설사들이나 대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좀 제도나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후분양제가 늘어나는 게 그래도 부동산 시장의 그 건강성, 건전성 네. 이거를 키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보진 않으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도움이 됩니다. 네. 예. 네. 그런데 이제 건설사의 이익과는 또 무관해 보이기 때문에 네. 공급자 입장에서는 보이십니다. 후분양제 이게 또 어마어마한 그런 신용을 담보로 하는 것이고 또 어마어마한 또 출혈을 위험 부담을 또 감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과거에는 소비자들한테 떠 넘겼는데 말이죠. 네. 예, 쉽지 않은 그런 선택이 될 거라는 느낌을 또 받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동부그룹 이야기하셨다고요? 네. 예. 그때도 장남에 동부화재 지분을 내놓느냐 마느냐 뭐 이걸 갖고 이제 네. 쟁점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 이 어떻게 뭐 일주일 지난 사이에 결론이 났습니까? 아직도 좀 결론이 나지 않고 채권단하고 동부그룹 측하고 계속 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채권단에서는 처음에 채권단에서 이제 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사회 출연을 약속을 했던 거니까 약속을 지키라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동부그룹 측에서는 뭐 나름대로는 이게 금산분리에 어긋나고 또 뭐 법적으로 배임 혐의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아이고 우리 대기업이 금산분리에 그동안 반대하셨던 네. 그런 굉장히 좀 기억밖에 없는데 어색한데요. 어떻게 대기업이 금산분리를 지켜야 된다고 이런 네.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동부그룹 측에서는 자신들은 나름대로 네. 지금 이 그룹사를 운영을 하면서 금산분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름 예. 어쨌든 금융 계열과 비금융 계열을 분리하려고 노력을 했고 예. 지금도 동부화재가 이제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뭐 동부제철이나 동부엔지니어링에 조금씩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예. 어쨌든 그동안 자기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예. 지금 이제 그룹 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금융이나 비금융을 구분하지 말고 다 투입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자기들 입장에선 부당하다고 생각을 한다. 예. 그리고 또 일부 이제 채권단에서는 금융 계열사를 아예 좀 매각을 해서 이 동부제철이라든지 그 좀 어려운 계열사들의 이 지원하는 쪽으로 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 이게 그 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팔아서 비금융 계열사를 도와주게 되면 예. 금융 계열사의 주주나 금융 계열사 고객들에 대한 이게 배임 행위라서 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예.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대기업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조금 어색한 게 사실입니다. 아이고 평소에도 이런 말을 했으면은 진정성을 느낄 텐데 말이죠. 예. 자, 그러니까 뭐 동부그룹의 이런 주장 책임을 져야 되는데 금산 분리를 방패로 해가지고 그 위기를 피하려 하는 이런 행태. 우리 그 길경식 이사 보시기엔 우스워 보이시는 거죠? 이게 터무니없는 그냥 자기 주장인 거죠. 그냥 갖다 붙이기 아전인수식인데요. 예.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면 네. 지금 벌써 작년서부터 몇 천억씩 국민 세금으로 산업은행에서 동부제철 회사채를 구매를 해줬거든요. 예. 그럼 국민들은 동부그룹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왜 국민 세금으로 이 동부제철의 회사채를 사주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룹사들은 대부분 돈을 벌면 자기 돈이고 자기들이 회사 경영을 잘못해서 회사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국민 세금으로 돈을 메꿔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 사재 출연하는 거는
다 긋고 이제 막으면서 자기 돈은 뒤로 이렇게 빼돌리고,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그 동양그룹 부회장이었던 이혜경 씨가 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림을 이제 그 가압류되기 전에 팔려고 했다가 걸렸더라고요. 예. 이런 식으로 본인들은 절대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뒷돈 챙기려고 하고 하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뭐 법적으로 안 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게 너무나도 좀 모렴치하고 이게 네. 좀 부도덕하지 않은가. 기존의 기득권들이 예. 너무 좀 상시 기하의 이런 말들이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룹의 경영 책임을 사제 출연이라는 방식으로 묻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건 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국민정서법으로 다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너무 우리나라의 좀 특수한 현실을 외면한 채 외국의 사례를 너무 이제 그대로 한국 사례에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아시는 것처럼 재벌이란 단어는 영어로도 재벌입니다. 그런 만큼 그래요? 이게 네, 영어로도 그냥 재벌입니다. 이게 특정한 다른 단어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네. 아, 그 이제 그 재산할 때 재자하고 네. 무슨 뭐 군벌이나 이렇게 뭐 파벌 이야기할 때 벌. 아. 네. 재벌, 재벌이에요? 네. 예. 네. 예. 이게 그만큼 굉장히 좀 특이한 조직이고 좀 어떤 특이한 기업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재벌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예. 총수 일가가 본인들이 투자한 그 돈보다도 더 많은 경영권과 수익을 가져가고 특히 불법적으로 이제 불법적인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증여를 한다거나 상속을 한다거나 아니면 뒷돈을 챙기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이 재벌 그룹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사제 출연을 하는 게 당연시 된 게 그런 사정들을 다 그냥 겉으로 이야기는 안 하지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채권단에서 사제 출연을 요구를 하는 거고 그룹 계열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동안 사제 출연을 해왔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그냥 무시한 채 외국에서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다라고 예. 말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속어 중에 얍삽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얍삽하다. 네. 염치 없이 얕은 꾀를 써서 제이송만 차리려는 태도. 이건 얍삽하다라고 말하는데 네. 이것보다 더 심한 속어는 얍실하다라는 말이에요. 변현주 PD는 어떻게 얍실하다는 말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네. 아주 속된 사람이구만.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를. 우리 길경식 기사 아세요? 얍실하다. 들어본 것만 같네요. 예, 얍실한 동부의 이야기까지 오늘 들어봤습니다. 길경식 기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공정 언론, 국민TV 뉴스. 한국의 오프라인 뉴스, 온라인 여론, 국민TV 뉴스에 접속하시면 한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진짜 언론, 국민TV 뉴스. 뉴스.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자매 인터넷 신문, 국민TV 뉴스에 지금 접속하세요. 예, 국민TV 안은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대전에 집이 있어요? 아니요, 학교를 대전에서 다녔어요. 예. 그렇구나. 네. 그럼 초등학교부터? 아니요, 초등학교는 또 더 시골에서 다녔고요. 더 시골에서? 네. 더 시골? 시골에서. 예, 시골에서. 시골. 예. 그럼 고등학교도 시골? 아니요, 고등학교부터 대전에서 다녔습니다. 네. 대전 여상 학생들이 참 예쁘다. 이런 얘기를 오늘 대전 출신 정영진 씨가 얘기하던데. 그 사람 왜 그래요, 도대체? 저는 잘 모르겠네요. 몰라요? 네. 예.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으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해경이 세월호 침몰 당일, 배 안에, 네. 배는 이제 가라앉았는데, 그 배 속에 공기가 남아있는 부분, 그걸 에어포켓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에어포켓이 사라지기를 해경이 기다렸다. 네. 야,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정말 천인국노할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간단하게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앞서 오프닝에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이 공개한 내용인데요. 목포 해경의 상황 보고서를 보면 4월 16일 오후 5시 30분쯤에 세월호 선내에 공기가 많이 빠져나오고 선내 진입 곤란, 공기 배출 완료 시 잠수사 투입
수색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이 보고서는 30여 개의 기관에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공기주입이 실시된 날은 세월호 선내에 4월 18일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어제 해경이 침몰 초기부터 에어포켓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면서 공기주입이 쇼였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예. 김 의원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해경이 16일 세월호 선내에 에어포켓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나마 남아있는 공기가 빠지길 기다렸음에도 그럼 사람이 죽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럼?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나쁜 같습니다. 놈들 아니야?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네. 그래서 이틀 뒤인 18일에는 보여주기식의 엉터리 공기주입을 한 그런 셈이 됐습니다. 일산화탄소를. 네, 그렇습니다. 아니, 연탄가스가 일산화탄소 아니에요. 예. 간신히 살아있을 그분들한테 공기를 넣어준다는 게 일산화탄소를 넣어줘. 야, 이게 정말 아니 이런 해경을 없애야 한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입장이 공감이 가기 전에 진짜 이런 인간들이라면은 이게 보니까 뭐 어디 다른 부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흡수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 연관된 사람들은 다 저 책장을 잃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막 그런 공분까지 일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제3회 세월호 조사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나 국회 소속이 아닌 제3회 독립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새정치연합은 내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 특별법은 여야와 세월호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15명의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로 구성해 세월호 참사 당시의 정부의 대응 등을 조사하고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 수사권까지? 네. 사실상의 특검을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특검보다 더 강력하게 아예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예. 확실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 같습니다. 아, 지금 이거 국조특위도 어떻게든 무력화시키려고 길을 쓰는 새누리당이 과연 합의해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쇼잉이라고 봐야 될까요? 새정치민주연합. 이거 여당을 압박하고 말이죠. 우리는 할 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쇼잉인지 아니면 진짜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특별법안 발의 계획인지. 그 새정치연합 측이 꽤 오랫동안 이 법을 준비를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요. 예. 쇼는 아닐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세월호 수색 작업 어떻게 서울이 기상이 안 좋았습니다. 현지도 안 좋았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오늘 새벽 사고 해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1.5m 이상으로 일어 수중 수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구조팀은 오늘 남은 2차례의 정조 시간을 이용해 정밀 수색 작업과 객실 내부 촬영을 진행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지난달 24일 이후로 미 구조자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이 시각 현재 세월호 미 구조자는 11명입니다. 이제 80일이 다 돼가는데. 예. 아니 무슨 살아있기 힘든 사람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여러분들이 다 아직도 세월호 안에 있는지도 불분명하고 말이죠.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GOP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병장을 쫓던 군 수색대가 서로 오인 사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그런 의혹은 있었는데 사실로 확인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GOP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에 대한 군 당국의 체포 작전 과정에서 수색팀끼리 서로를 오인해 총격을 주고받은 사실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군 수사 당국은 오늘 지난달 22일 강원도 고성군 야산에서 수색팀 김모 중위와 하사 2명이 서로를 임 병장으로 오인해 사격한 사실을 인근에 설치된 CCTV 분석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당시에 김 중위는 5발을, 다른 2 하사는 각각 4발과 2발을 발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 중위가 팔꿈치 관통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체포작전에서 임 병장과 수색팀 간의 교전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엉뚱하게 아군끼리. 예. 아군끼리 총질을 했군요. 그렇죠. 네. 아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게? 아니 지금 우리가 이 군경을 짚어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경찰에서는 해경과 우리를 엮지 마라 이럴지 모르겠지만 해경도 경은 경이니까 이 군경의 이런 아주 비참한 민낯을 우리가 확인해봤는데 이런 정부를 통수하는 박근혜 대통령
오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죠? 예, 그렇습니다. 리서치뷰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동안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인 것은 분명했는데요. 예. 30%대로 떨어진 결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리서치뷰는 인터넷신문 뷰앤폴과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박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6.1%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는 지방선거 전날인 지난 6월 3일 당시의 조사 때 긍정평가가 46.9%였던 것을 감안하면 한 달 새 10.8%포인트나 폭락한 수치입니다. 네.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11.3%포인트 급등한 54.7%로 나타났습니다. 예.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 70%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을 부정평가했고요. 예.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습니다. 예.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 36.4%, 새정치연합 29.6%, 정의당 5.3%, 통합진보당 2.6%, 무당층은 26.1%였습니다. 예. 이번 조사는 컴퓨터 자동응답 시스템을 이용해 임의 전화 걸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군대 갔더니 왕따 논란도 있고 말이죠. 아군끼리 총질하고 또 수학여행 갔더니 이 동생들이 또 이렇게 비참한 사건에 휘말리고 20, 30대 70%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을 부정평가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도 하고요. 나머지 30%는 과연 무엇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또 안 가질 수가 없는 그런 결과치네요. 예. 우리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오늘도 또 뭐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오늘 김명수 후보자가 지난 2003년과 2004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수업 실기 능력 관련 연구과제 2건을 분석한 결과 주제와 목적, 내용이 매우 비슷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이처럼 비슷한 연구과제 2건을 제출하면서 각각 4천만 원과 2천만 원의 연구비를 받았다며 이는 연구비를 중복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3일 내정 이후에 연구 부정 관련 의혹만 해도 30여 건이 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그냥 탈탈 털리는군요. 이 양반. 아이고, 이쯤 되면은 뭐 마지막 실오라기 같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거취를 밝히는 것이 좋을 텐데 말이죠. 뭐 청문회 때 보자 기자들한테 네. 이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볼장 다 본 거 아닙니까? 뭐 사실상 뭐 청문회를 간다고 하더라도 뭐 네. 네. 글쎄 말이에요. 예.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건 진짜 아마 역대급인 것 같아요. 국민 96%가 김명수 후보자가 부적합하다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하는군요. 예,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학부모와 시민 2,324명을 대상으로 김 후보자의 적합성을 조사한 결과 96%, 2,232명이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적합하다는 의견은 3.2%, 무응답은 0.8%로 나타났습니다. 예.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관계자는 국민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갖춰야 할 자질로 올바른 교육 가치관과 도덕성을 원한다며 그러나 김 후보자의 경우 이 부분에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무 관리 능력이 있다면은 이런 논란이 계속 번지는 상황을 조기에 차단하는 이른바 네. 손절매를 해야 될 텐데 아무도 손절매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모르쇠 하고 있는. 아니 회춘만만은 뭐 하고 있습니까? 회춘만만, 정윤회, 네. 김기춘, 박지만, 이재만, 예. 뭐 하고 있어요? 회춘만만.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730 재보선에서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말대로 전 지역에서 지면은 그때는 레임덕이에요. 볼 것도 없어 그때는. 네. 아니 그 상황에 이르면은 도대체 뭘 믿고 나머지 3년 동안 안녕한 그런 정권 운영을 예견하고 있는 건지 가능하다고 보는 건지 참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 남의 정권 정무 관리 능력 걱정을 다 해주고 말이죠. 워낙에 엉망이니까 이러다가 이 나라가 침몰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게. 예.
새누리당이 철도 부품 납품 비리 혐의로 소환된 새누리당 권영모 수석 부대변인을 제명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아침 네. 조간 브리핑에서 딴 분 네. 이름을 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점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권영모 수석 부대변인이군요. 권영모. 제가 딴 분을 댔습니다. 그분께는 제가 오늘 게시판을 통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죠. 이 내용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새누리당은 철도 관련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새누리당 권영모 수석 부대변인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당 비대위는 오늘 회의를 열고 권 씨에 대해 당 수석 부대변인 등 모든 당직에서 해임, 해촉하고 오늘 내일 중으로 윤리위원회를 열어 제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철도 관련 민관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철도 레일 납품업체가 권 씨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단서를 잡고 어제 권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예. 이건 또 뭡니까? 이게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얘기인데 말이죠. 네. 비서관 급여 상납 의혹. 그러니까 이제 비서관이 받아가야 될 돈을 지가 가로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뭐 이런 인간들만 모여 있어. 나 참 이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예, 국회 사무처는 오늘 박 의원이 장관훈 전 비서관의 급여 가운데 4,700여만 원을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4,700만 원이나? 예. 장 비서관은 박 의원이 정치 후원금 명목으로 자신의 급여를 되돌려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5월에 박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장 비서관의 고소 사건을 비롯해 공천 헌금 의혹과 해운비리 의혹 등에 대해 박 의원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12,244명의 전교조 또 비전교조 네. 교사들이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말이죠. 교육부가 아주 강공으로 나오고 있군요.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전교조가 주도한 제2차 교사선언이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정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고발했습니다. 교사선언 참가자 12,244명을 전원 사법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전교조 전임자들만 고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12,000명이 넘는 네. 이분들 다 조사하고 처벌을 하면은 이건 국가적 난리가 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만만한 전교조 전임자들부터 손보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 뒤 교육부가 요구한 노조 전임자 복귀 시한 오늘까지인데 전교조는 거부했다고요? 예. 전교조는 전임자가 오늘 복귀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전교조는 오늘 법외 노조 통보로 전임자의 휴직 사유가 소멸되지는 않는다며 교육부와 전국 교육감들은 올해 말까지 보장된 전임자의 임기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전교조는 현 전임자들은 전임자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를 신고하고 임용권자 역시 그때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복직을 명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을 했는데 어떻게 일본의 평화헌법 재해석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네, 오후 4시부터 정상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 진행 중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오후에 입국을 해서 오후 4시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 중인데요. 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 발전 및 북핵 문제와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 등에 대한 공조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실질 협력 강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10여 개의 협력 문건에 합의 서명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4시부터 만났으면 그전에는 또 회담 전망이나 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지 네. 예측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화일보를 보니까 북한의 핵 불용 원칙에 공감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만나기 전에 공감을 했다는 얘기인지 여간 제가 기사를 잘 많이 자세히 보지 못해서 전 끝난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예. 4시에 만났군요. 네. 알겠습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오늘 밤 뉴스K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TV 뉴스 취재팀장 황준호 PD 나와 있습니다. 황준호 PD,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제가 대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아주 우리 이강인 평론가가 아주 심하게 달리셔가지고 오늘, 뻗으셨습니다. KO 당하셨습니다. 예. 자, 오늘 밤에 뉴스K 어떤 내용들이 우리를 기다립니까? 예, 일단 KBS 사장 후보들이 어제 6명으로 추려졌지 않습니까? 어제 밤 저녁 때. 예.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좀 보면서 동시에 KBS가의 사장이 없는 시절에 나왔던 주옥 같은 기사들, 진짜로 좋은 기사들이 사장이 없는 시절에 나왔다. 그랬죠. 이런 메시지를 좀 보기 위해서 뭐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장을 추적한다든지 또 뭐 그리고 대통령 해외 중앙아시아 보도를 보니까 과거에 김환영 사장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비중도 줄어들고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많이 제대로 된 언론이 돼가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어제 그 추려진 후보들을 보자면 역시 도루 김환영 사장의 KBS 그런 식으로 갈 거가 아니냐 뭐 이런 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해서 오늘 노조에 가서 또 취재를 좀 해보고 그래서 하나 리포트를 만들어봤습니다. 그 우선 그 면접 대상자라고 하나요? 한 6명 정도, 그 사장 후보 6명 정도로 추려졌는데, 초에 30명이 지원을 했는데, 이 6명 중에 4명이 부적격자다. 이게 바로 KBS 1노조, 또 새노조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 김인규 사장 시절에 인물들이 많고, 다 그런 상황이죠. 뭐, 말씀하신 대로 사주 없는, 그러니까 어떤 눈치 봐야 할, 정치 권력, 또 이런, 자본 권력이 없는 언론사. 이런 언론사가 건강하다는 건 이미 우리 국민TV를 통해서 입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KBS가 잠시간의 어떤 해방구를 맞이했는데 다시 이런 암울한 그림자가 더 드리워지고 있는 형국인데 여간 KBS 1노조 또 새노조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이것도 역시 주목이 되고 좀 지켜볼 일이군요. 오늘 하여튼 국민TV 뉴스K를 보게 되면은 KBS에 돌아가는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겠군요. 그리고 KBS 기관형이 없는 그 권력의 입김이 줄어든 권력의 입김이 올 수 있는 매개체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보도가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까? 국회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데요.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공천과 관련해서 일단 기동민 서울 정무부시장 전 서울 정무부시장을 동작 을에다가 전략 공천하는 의회 결정을 내렸고 거기에 대해서 원래 지역위원장 지역 기반을 닦아왔던 허동준 위원장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기본적으로 전해드리면서 허동준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귀담아 들을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영상 구성으로 별도로 이분은 왜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 그동안 14년 동안 거기에서 닦아왔는데 3번의 총선에서 한 번도 다 전략 공천으로 됐더라.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어느 계파, 어느 정파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런 문제를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허동준 위원장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자세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정치의 어떤 그 격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본다면 이번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이른바 적폐들 하나하나 좀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잠시 후 또 우리 양정대 기자와 이 문제를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동민 부시장을 그 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동작을에다가 배치했으며 그리고
손정배 전 법무장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예. 대해서 좀 분석을 하는 그런 리포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예. 예. 자, 우리 황준호 팀장께 여쭙고 네.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오늘 국민 TV 인재 채용 공고가 났습니다. 예. 뭐 어렵다고 하면서 어떻게 또 채용 공고가 났느냐 또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고 이번에 그 어떤 분야의 그 인재를 국민 TV가 기다리고 있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기본적으로 뉴스 PD 3명을 뽑는다고 되어 있는데 예. 한 분은 라디오, 예. 고 두 분은 뉴스 PD.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건 마찬가지로 하고 또 그때마다 라디오로 갔던 분이 다시 TV로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TV로 배치된 사람이 라디오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3명의 뉴스 PD를 뽑고요. 그다음에 예. 촬영 PD 1명을 더 추가로 뽑는 그런 골자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뉴스 PD 하면은 이게 예. 프로듀서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기로는 프로그램 제작하는 예. 그런 그 역할인데 이 뉴스 PD는 한마디로 기자 직군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자 직군인데 저희는 좀 더 기자는 단지 그냥 텍스트 기사만 쓰는 게 아니라 예. 저희 뉴스 PD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리포트를 자기가 영상 편집까지도 다 합니다. 예. 그런 교육도 받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게 오히려 뉴스를 만드는 그 단지 텍스트 기사뿐만이 아니라 영상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까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런 그 언론이 지금 필요한 시대다. 예. 그다음에 뭐 특히 우리 국민 TV에서는 물론이고 예. 또 다른 데에서도 단지 그냥 그 문장 몇 개만 써가지고 쓰는 기자가 아니라 예. 영상까지도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전달을 고민할 건지 어떻게 전달해야 효과적일 건지를 고민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저희는 뉴스 PD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예. 우리 국민 TV 채용 공고가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TV 홈페이지 국민.tv 들어오시면은 게시판 또 자유 게시판에 이렇게 공지가 떠 있습니다. 로그인 안 해도 이 공고를 접하실 수가 있으니까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또 바라겠습니다. 예, 경력도 저희가 6개월 정도로 보는데 6개월 경력이라고 하면 사실 거의 안 본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 예. 좋은 분들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간 뭐 저희가 조건이나 환경 뭐 그런 거 보지 않고 열정과 진정성 이것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회사. 예. 근성. 예. 근성을 뭐라고 하더라? 일본어로. 곤조라고 하죠. 곤조. 예. 쓸만한 표현은 아니지만 여하간 근성을 또 많이 본다는 점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준호 팀장 오늘 고생해 주십시오. 예, 9시에 뵙겠습니다. 예.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그는 국민TV 스튜디오 입구에 붙은 글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 입구에 게시한 동아투의 결의문 사본이었습니다. 저기 스튜디오에 사진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저희 113명이 해직 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송건호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파킨슨씨 병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왜 국민TV는 40년 전 동아투의 결의문을 입구에 붙였을까요? 그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 언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미디어 협동조합 몇몇 임직원만의 숙제이겠습니까? 죽은 언론인의 사회에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던져진 사명일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주십시오. 국민.tv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1일은 한국 언론사의 역사적인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아투의 사람들 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힘껏 도와드리길 약속드립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입니다. 양정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이강윤 평론가 대신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 최대 관심사인데요. 예. 광주에 공천을 신청했던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을, 아니, 서울 동작을에 전략 공천했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그런 상황입니까, 이게? 글쎄요, 아까 좀 전에,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승용 사무총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는데요. 예. 그 전에, 대변인실에서 기자들한테 이제 상황 설명을 하면서, 예. 첫마디가, 예. 이, 주승용 사무총장조차도, 예. 나도 많이 놀랬다. 이게 사무총장조차도? 예, 예. 이게, 결국 이제, 어떻게 최종 결론이 날지, 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최종 결론이 난 건 아닙니까? 이게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 그러니까 정작 해당 당사자의 예. 입장이 뭔지에 대해서 아직 공개적으로 나온 얘기가 아직은 없습니다. 당사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당사자한테 확인을 했겠죠. 예.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확인을 했을 거고, 그래서 당사자가 오케이를 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나는 거기에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진 않았으니까. 예. 이제 오늘 전략공천 확정 발표를 한 거겠죠. 예. 그런데, 지금 사회자께서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예. 첫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 사실 여기 취재하는 기자들도 굉장히 좀 놀라운 상황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더 놀라운 건, 이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몇 가지 기동민 전 부시장을 이제 전략공천한 근거를, 이유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예. 그 이유 중에서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예. 이게 새누리당 쪽에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에 대한 전략공천을 염두에 두고, 예. 이 박원순 세력 대 김문수 세력, 미래정치 세력 대 예. 또 과거 정치 세력, 이런 구도를 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 정작 지금 새누리당에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서울 동작을에 공천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상대방의 패가 그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 김문수에 대항하는 아주 새로운 정치 신인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 세력임을 보여주고자 한 거다. 예. 이게 안철수 공동대표의 기자들의 설명이었는데요. 예. 이 전제 자체가 일단 어긋나 있는 겁니다. 지어낸 논리 같아요. 어쨌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 지금 현재 동작을에 공천을 신청한 5명, 6명의 후보들 중에서. 예. 정치 신인이 아니다, 이렇게 볼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당장 금태섭 대변인부터 그렇죠. 그렇고요. 금태섭 대변인, 또 강유용 전 서울시 의원, 예. 장진영 변호사,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 허동준 현 당협위원장조차도 예. 사실은 정치권 내에서는 어느 정도 정치 활동을 꽤 오래 해왔으니까요. 예. 알려진 인물이긴 하지만 사실 그동안에 이 전략공천의 파장 때문에 전략공천의 사실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한 명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네. 그동안에 사실 출마 자체가 길이 계속 공세가 됐었고, 그만큼 당을 위해서 헌신했다 해서 이제 그제 31명의 현역 의원들이 허동준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공천을 좀 정중하게 요청한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을 정도인데. 예. 어쨌든 기동민 전 부시장은 새로운 신진 인사고, 예. 나머지 사람들은 마치 부정치인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도 사실은 아기가 안 맞는 얘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기동민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 아시는 분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 김근태,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이죠. 예. 김근태 전 의원의 오랜 측근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예, 김근태군요. 예. 예, 그렇죠. 마찬가지로 허동준 현 당협위원장도 네. 학생운동을 오래 같이 해온 20년 지기 선후배 사이입니다. 그 예. 사람이. 네. 굉장히 막역한 사이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경주에 공천 신청을 했고 서울에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예. 이 사람을 서울로 끌어와서 전략 공천을 하면서 그동안의 숱하게 전략 공천의 피해자다, 이렇게 당내 이렇게 예. 인식이 돼 있는 허동준 위원장의
지역에 전략 공천을 결정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예. 사실은 이게 정치 도의상으로 이뤄도 되는 거냐? 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명분들은 제가 봐도 너무 급조됐고 설득력도 없고 악의도 안 맞고 그렇다면은 이 기동민 공천과 관련해서 이 의문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단초는 누가 이 공천을 했느냐. 여기서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이 공천의 사단이 이제 이게 사단으로 이 같은 사단이 난 예. 기본적인 대목은 예. 천정배 전 의원의 광주 광산을 공천 신청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정배 전 의원이 광주 광산을에 예. 공천 신청을 했는데 이분은 뭐 대선에 2번이나 나오셨던 분이고 예. 또 타선 수도권에서 타선을 하셨던 분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도 했었고요. 그랬죠. 나름의 정치적인 영향력도 인지도 이런 면에서 네. 굉장히 좀 앞서 있는 다른 후보들보다. 예. 그런데 광주 광산을에 지금 공천 신청을 한 사람이 대부분 정치 시민들이란 말이죠. 예. 기동민 전 부시장을 포함해서.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소속 의원 45명이 예. 천정배 전 장관, 천정배 전 의원처럼 당의 중진인 사람은 예. 사실은 이렇게 호남 텃밭에 나올 게 아니고 어려운 지역에서 선당 후사해야 되는 건 아니냐. 네. 그래서 공천에서 광주 공천에서는 배제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예. 그리고 그런데 이게 결국은 뭐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김한길 공동대표와 이 천정배 전 의원 사이가 또 상당히 막역한 사이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 예. 그러면 천정배 전 의원을 수도권에 전략 공천하고 예. 수도권 수원이 지금 3군데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빼면 광주에는 예. 원래 수원에 신청을 했었던 박광온 대변인 이분은 사실 19대 총선을 앞두고 예.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사실상 영입 첫 케이스였으면서도 MBC에 계시던 분을 그렇죠. 예. 당을 위해서 사실 희생했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전략 공천을 받지를 못했고요. 예. 현역 의원과 경선을 시켰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걸 수용을 했던 분이 수원 영통에 예. 김진표 전 의원 지역구에 출마 공천 신청을 했는데 예. 아마도 이분을 광주 광산을로 전략 공천을 하고 예. 천정배 전 의원을 수원 영통에 전략 공천하는 이런 판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기동민 전 부시장 같은 경우는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정치적인 입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그냥 둘 수는 없는 문제고 네.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 동작을의 전략 공천을 결정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네. 뭐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뭐 수원 영통과 광주 광산을이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기동민 전 부시장을 이 서울 동작을에 전략 공천한 사실 자체가 네. 사실은 아랫돌 빼서 윗돌 되는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뭐랄까요 국민들한테 납득하기 설명하기 뭐 쉽지 않은 예. 그런 처사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도대체 이 공천을? 뭐 어제 나온 얘기로는 어젯밤에 나온 얘기로는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가 천정배 전 의원과 면담을 한 후에 예. 두 사람 사이에서 어쨌든 의기투합이 됐고 네.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더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건 예. 기동민 전 부시장이 어제 예. 광주 광산을에서 사무실 개소식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무실 개소식을 한 양반을 딴 지역에 공천을. 통통해진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런 파행이 있는 것은 몇 사람의 그 작당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아울러서 이것과 관련해서 당지도부가 뭐 이거에 대해 염치를 못 느끼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말이죠. 제가 며칠 전에 염치 없다, 새누리당 여권들이 염치 없다 이렇게 칼럼을 하나 쓴 적이 있었는데 예. 아마 다음번에 염치 없다 2는 예.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행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어쨌든 좀 예. 굉장히 명분 없고 네. 이게 내홍 혹은 예.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예. 그런 활동에 대해서 너무 당이 박하게 대하고 있다. 예. 그런 얘기들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니
당의 뿌리가 예. 깊어지기 참 어렵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동작을 네. 해나가면 이길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거 이제 상대적인 게임이니까 새누리당의 후보가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 예. 설령 이긴다고 해도 예. 이 사단 속에서 예. 기동민 전 부시장이 결국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대체로 말씀드렸듯이 기동민 전 부시장이 뭐 당의 뭐 결정을 따르겠다는 의사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결정이 나왔을 거고요. 예. 그 점에서 보면 기동민 전 부시장이 설령 서울 동작을 해서 당선이 되더라도 예. 이번 파장에 대한 네. 그 이미지는 예. 아마 쉽게 이 지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우리 양정덕 기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문수 지사, 이제 전 지사지요. 네, 그렇죠. 네. 서울 동작을에 출마를 안 하겠죠? 아마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스토커가 되겠다, 쉽고 초래하겠다. 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사실은 친박의 러브콜인데 그렇죠. 대선을 앞두고 내가 이 동작을 나가가지고 행여라도 상처를 입으면 아니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내가 친박이 어렵다고 나한테 그렇게 SOS를 치는 것에 수용하는 그런 모양새는 내 정치적 중량감에 견주어 본다면은 이거 손해보는 일 아니겠는가 이렇게 김문수 전 지사는 주판화를 튕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마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게 예. 대체적으로 지금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문수 전 지사 입장에서 보면 예. 지금 사실 이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이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 사실 의존하는 의존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세월호 참사 이후 또 문창극 파동 거치면서 이후에 인사 문제 이런 것들까지 다 겹치면서 지금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전체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판에 글쎄 말입니다. 이게 새누리당의 지지율이라는 게 지금 거의 뭐 사상 누각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예. 이 와중에 내가 지금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더더군다나 김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나름 대권에 대한 꿈을 키워가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새누리당의 상황으로 보면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 네. 이런 것들이 당내에 튼튼히 지금 뿌리박고 있지는 못한 상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더더군다나 내일 모레 14일이면 새누리당의 새 지도부가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 이게 730까지는, 그러니까 예. 재보궐선거까지는 김문수 전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새누리당이 수도권 후보 전술을 구사하고 예. 최대한 전지사의 개혁성, 또 청렴성 이런 이미지를 활용을 하겠지만 예. 이 730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예. 설령 김 전 지사가 국회에 재입성을 하더라도 예. 150분의 1, 그 이상의 의미를 갖기가 현재 구조에서는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아마 감안을 다 하고 있을 거고요. 예. 더더군다나 어제 오늘 예. 윤상현 사무총장 친박계 핵심 인사 중에 한 명인데 예. 윤상현 사무총장이 지금 김 전 지사에 대해서 식고초연이 스토커니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이렇게 출마를 종용하는데 지금 총대를 메고 있는데 예. 이 말하는 그러니까 윤상현 사무총장의 이 말하는 분위기를 보면 예. 정말로 이렇게 눈물로 흡수한다기보다 예. 당이 이렇게 어려운데 당신 외면하면 당신 앞으로 없어? 정치적 미래가 없다. 그렇죠. 사실은 그런 좀 협박성 강요에 가까운 측면도 굉장히 느껴집니다. 아마 그 방송 화면을 통해서 예. 아마 보시는 분이니까 글로 써진 예. 것 말고요. 예. 아마 방송 화면에서 직접 말하는 거를 들어보시면 예.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느끼실 텐데 예. 이게 김문수 전 지사 쪽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불쾌하고 오히려 나를 진짜 불쏘시개 쓰려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의구심을 갖기 충분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예. 어쨌든 뭐 정치가 생물이다. 뭐 이게 정치인들의 무관된 얘기니까 뭐 결과는 제가 뭐 100%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 김문수 전 지사가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김문수 전 지사가 속으로 그러겠네요. 야, 윤상현 참 많이 컸다.
예전에 누굽니까? 차명진 의원, 김문수 전 지사의 측근이죠. 그렇죠. 예. 김문수 전 지사에게는 제자라는 표현은 좀 과합니다만 어쨌든 정치적 후배나 다름이 없는 인물인데 그 차명진 씨한테 그렇게 윤상현 의원이 쩔쩔매던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는 아주 협박을 하고 으름장을 놓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 참 윤상현이 많이 컸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배가 기울어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공포에 질려있던 그 시각, 청와대는 해경과 첫 통화를 하며 현장 영상부터 찾습니다. 거기서 카메라 나오는 것은 없죠? 어디 카메라 나오는 건 없죠. 선체가 완전히 기울어져 물이 차오르던 순간에도 영상 가지고 있는 해경이 도착했어요? 영상을 촬영할 그 배가 빨리 가야 되는데. 영상 가지고 있는 해경 도착했어요? 그 배가 빨리 가야 되는데. 배가 완전히 뒤집어져 가라앉고 있을 때도 다른 거 하지 말고 영상부터 바로 띄우라고 하세요. 해가지고 가는 대로 영상 바로 띄우라고 하세요. 그거부터 하라는 말고요. 오케이. 관심은 오직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영상뿐이었습니다. 그거 좀 써가지고 즉 촬영해가지고 보고 좀 하라고 하라니까요. 그거 좀. VIP도 그건데 지금. 그거 좀 쏴가지고 좀 보고 좀 하라고 하니까요. 그거 좀. 예, 알겠습니다. 그건데 지금. 청와대 직원이 말끝마다 VIP 보고를 거론하는 대목은 이외에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쪽에서 알려주는 것만 VIP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쪽에서 알려주는 것만 저희가 VIP께 보고를 드립니다. VIP께 5분 뒤에 보고를 올라가야 되는데. VIP께 5분 뒤에 보고 올라가야 되는데. VIP께서 사고 현장으로 가신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오늘 VIP께서 그 사고 현장으로 가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구조와 수색이 다급한 순간에도 청와대 직원의 관심은 온통 대통령 보고에만 쏠려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VIP도 그건데 지금. 그건데 지금. VIP, 즉 대통령도 영상을 원하고 있다는 뜻인 VIP도 그건데. 이걸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통령도 그걸 좋아하는 대로 해석. VIP가 그걸 제일 좋아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부터 해라 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러자 새누리당 쓸데없는 생트집. 조원진 간사. 같은 노크치를 가졌는데 대통령은 그런 화면을 좋아하니까 그런 화면을 띄우라고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그래도 새빨간 거짓말을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해서 국민들 그래 현혹을 해요?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녹취록상에 좋아합니다란 말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때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나서는데. 김광진 의원님께서 사과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까지 하셔야만이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직성이 풀리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제가 볼 때는 이 꼬투리 잡아서 이 회의를 파행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으시면 이렇게까지 못하십니다. 한편 유가족들은 조원진 여당 간사가 김광진 의원의 발언을 이유로 회의를 못한다고 엄포를 놓자 유가족은 이에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저는 진행 못합니다. 정당 의사 진정 좀 해주세요. 자, 속기록 좀 가져오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서 네. 같은 녹취를 가지고 말을 헛다리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질의할 때 충분히 하셨잖아요. 당신 뭡니까? 당신 뭡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 유가족분들 잘 좀 계세요. 이거 지금 진실 규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유가족들은 기간 보고를 쭉 지켜봤지만 김 의원의 발언이 회의를 파행시킬 이유는 될 수 없다면서 여당 의원들이 유가족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오후 회의 속개를 촉구하며 여당 간사에게 항일 방문을 하던 중 해경청장이 상원실에 같이 있던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김재원 의원님이 잠깐 저쪽에 잠깐 보자고 그러셔가지고 저는 여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 계셔가지고 저도 뭐 그 부분에 제가 사려 깊게 못했다면 그건 죄송하고 그런데 깊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이 특위의 어떤 운영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으셨나요? 그러면 위원장님, 조 의원님은 사퇴 아니라 더 완고를 하셔야 됩니다. 저 위원회 비해명 아시겠어요? 지금 더 큰 사안으로 가셨어요? 저는
아까 기세를 높이던 조원진 간사. 여기 오는 자체도 모릅니다. 왔길래. 국정조사가 정회된 시점에 피감독 기관 책임자를 여당만 단독으로 만난 상황으로 유가족들은 국정조사 자체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에 의해 이루어졌기에 청와대가 이 만남의 배후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참사 때도 VIP 의전만 챙기더니 진상규명 때도 VIP 의전만 챙기는 정부 또 여당. 결국 죽은 사람만 억울한 나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이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장관 내정 초기에는 별다른 의혹들이 제기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도덕성보다는 정책 중심의 인사청문이 진행되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고추밭 때문입니다. 고추밭. 2004년 경기도 여주시 농지를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기 직전에 이걸 사들여서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말이죠.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지요. 최양희 후보자 측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서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땅을 구입한 다음 이 필지에서 채소 등을 재배 중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장 사진을 보여줬는데 고추밭이었단 말이죠. 아무래도 급조한 느낌이 드는 그런 고추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작년까지 고추 농사를 지은 농민 한 분을 연결해서 이런 급조 고추밭의 진실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전국농민총연맹 전북도연맹 이대종 부의장님 지금 전화에 나와 있습니다.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전북도연맹 부의장이라고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디에서 지금 계십니까? 저 고창에 있습니다. 아, 고창이요? 예. 제 처가가 저 임실에 있는데. 예. 아, 그러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대종 부의장님 고추 농사를 작년까지 지으셨다고요? 작년까지 지은 건 아니고요. 예. 몇 년 됐습니다, 안 지은 지. 아, 그러세요? 예. 일단 저희가 농사에 대해서 과문한 탓에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고추 농사를 어떻게 짓는 겁니까?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는 안 짓죠, 최소한. 최양희 후보자처럼. 조경수 심으로 특히 심으지 않았습니까? 예. 우선 씨앗을 뿌려서 이렇게 경작을 하는 원리는 맞지만 사진 한 장을 통해서도 이거는 이런 고추 농사는 없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현실감이 너무나 없는 사진이라서. 예. 뭐라고 말씀드리기조차 참 그런데요. 예, 저희같이 도시 사는 사람들은 보면요. 땅에다가 고추를 심어서 고추가 자라고 있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는 누가 봐도 잔디밭 아닙니까? 예. 고추밭이라기보다는 잔디밭이고, 잔디밭에다가. 예. 이제, 심어놓은 거죠. 띄엄띄엄. 예. 조경수 심어놓은 특히. 예. 장용으로. 예. 그리고 이제 심어놓은 박아놓은 말뚝 봐도. 예. 고추가 아무리 큰다고 해도 이렇게 크질 않거든요. 말뚝이 터무니없이 크죠. 아, 고추가 터무니없이 크다? 말뚝이. 말뚝이, 예. 네. 그렇다면. 줄을 외놨는데, 줄을 외놓은 용도도 이제 보통 이제 쓰러질까봐. 예. 쓰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줄을 내놓는 건데, 요거 이제 말뚝을 주당 하나씩 박아놨잖아요. 예. 줄을 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이 양반 여기서 보기는 봤는데 건성으로 보고 되겠는가, 이 양반.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고추가 또 다 시들었잖아요, 지금. 고사되기 일부 직전인 것 같은데. 예. 신육만 해놓은 거죠, 말하자면. 고추 농사는 언제까지 짓습니까? 이게 또 철이 있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이제 지금 한참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시기고요. 예. 이제 장마 지나고 나서 이제 완전 무더위, 찐통더위. 그렇죠. 낮에는 도저히 일할 수 없고 다들 피서 떠날 때. 예. 그때 수확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추 농사가 굉장히 어려운 농사입니다. 예. 못 짓죠. 근데 지금 최양희 후보자 이 잔디 위에 있는 고추는
많이 자란 건가요? 아니면 지금 열려 있잖아요. 예. 이미 열려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식을 한지 예. 뭐 한 달 이상 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예. 지금 그림으로 봐서는 이제 엊그저께 옮겨놓은 것 같고 그나마 이제 물을 안 줘가지고 다 시들어서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아요. 또 오죽하면 뭐 전동에서 예. 더 이상 고추를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성명을 냈겠습니다. 예. 예. 고추를 따먹기 위해서 심은 거지 농지법 위반을 모면하기 위해서 눈속임용으로 이렇게 심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성명도 내셨어요. 예. 예. 아, 그러면 일단은 이 잔디 위에다가 이렇게 말뚝을 박아가지고 고추를 심는 이런 행위 자체가 이건 전대미문의 그런 상황이고 지금 고추는 뭐 한 달 이상도 아니고 엊그저께 갖다 심어 놓은 걸로 보이고 물도 잘 주지 않아서 곧 내일 모레면은 말라 죽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인데 말이죠. 자, 사실 농지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원래 그 농토로 이렇게 사들여 놓고는 이걸 정원으로 용도 변경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예, 안 되죠. 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헌법에요? 농사 짓는 사람만이 그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얘기하잖아요. 경자유전의 원칙. 예. 요걸 명백히 위반한 거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예. 지금 이제 그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 경우가 전체 농지 한 40% 이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헌법에 명시가 돼 있긴 하지만. 예. 아, 그 40%가 이렇게 헌법을 어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물론 이제 좀 그 불법적이지 않은 요소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뭐죠, 상속을 받거나 피치 못할 이유로 해서 이제 그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중에서 한 20% 가량이 불법적 소유, 그 투기 목적의 불법적 소유로 이미 이제 그 입증이 되고, 다 그 이렇게 토지 환수 명령이 떨어지고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토지들이 또 이제 대도시 인근, 경기도 지역에 이제 밀집해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직접 농사 짓지 않는 불법적 소유가. 이거 같은 경우 여주에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여주에 농토로 사들여 놓고는 정원으로 조성한. 만약에 진짜 정원으로 가꾸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원으로 가꾸고 싶다면? 예. 그렇다면은 이걸 농토로 해서 사들이면 안 되는 거겠고요. 그러죠. 농지를 구매해서는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소유가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아니면 직접 여기에서 이제 뭐 제가 알기로 한 8년 이상 직접 영농을 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좀 다른 용도로 변경도 가능하고 그럴 수 있을 건데 이분은 뭐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 사진도 사실은 영농을 목적으로 샀다. 그리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아, 농민들이 보기에 그냥 한눈에 봐도 이거는 눈속임용이다라고 단언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런 식으로 영농 목적으로 해놓고 실은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부동산 매입 사례. 명백하다고 봅니다. 예. 이 최양희 후보자도 그렇고 뭐 최양희 후보자 외에도 사회 고위층들 중에 그런 식의 그 투기용 부동산 매입하는 경우 많이 보셨죠? 예, 비일비재하죠. 농민들한테도 상당히 이게 뭐랄까요? 누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피해가 오죠. 예, 큰 피해가 오죠. 어떤 피해가 오는지 정작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될 분들이 농지를 구하지 못하거나, 농지를 구하려면 비싼 임대를 줘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몇 년 전에 문제됐던 직불금 파동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은 직불금 돈이 몇 푼이 탐나서 그랬다기보다는 직불금을 받아야 그 합법적으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그 직불금을 수령해 간 거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경작자한테 농민들한테 지급돼야 될 것인데 우리 이제 토지주가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농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준 경우라고 볼 수 있고 농민들이 받아야 될 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것이 또 다 투기 목적의 불법적 소유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대종 부의장님, 뭐 지금은 이제 농민운동을 하고 계신데요. 만약에 국회의원이시라면은 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장관 후보 청문위원이시라면은
예. 그렇게 해서 최양희 후보의 그 생사 여탈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계신다면은 최양희 후보자 어떻게 장관으로 기용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은 있지만 어쨌든 뭐 이게 뭐 장관이 되지 말아야 될 그런 뭐 근본적인 하자가 되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지 아니면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한테 이런 권력을 주는 것 자체가 이거는 국가적 비극이 된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결론 내리시겠습니까? 이거 비극인지 희극인지 이제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제 뭐 돈 좀 있다. 네. 그리고 좀 권력과 좀 가깝게 지낸다는 사람이면 대부분 이러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꼭 양반이 이렇게 좀 재수없게 걸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 더 심각한 문제는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고추 모종 그 가짜로 이식해놓고 나 농사 짓고 있다. 눈속임까지 하면서. 네, 예.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 장관이 되면은 더 큰 이런 비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최양희 후보자 안 된다 이렇게요.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몰수해야 됩니다. 몰수해야 된다. 아, 예. 이런 거 다 몰수해서 농민들한테 돌려줘야죠. 네. 아니 법대로 하면은 몰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 매각 명령을 내리죠. 네. 그래도 매각하지 않으면은 아마 그 몰수라는 말이 좀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있을 겁니다. 예. 오늘 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죠.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과거에 고추 농사를 지으신 농민 우리 전농 전북 도지부의 이대종 부의장 연결해서 최양희 후보자 고추 농사 짓고 있는 거 맞는지 검증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요거는 눈속입니다. 이렇게 단언하셨습니다. 이대종 부의장과 함께하면서 어느새 이강윤의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어제지요. 어제 경향신문 일면 기사가 이랬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민선 6기 공동과제로 영산강 재자연화 그러니까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장 그리고 전남도지사 직전 민선 5기 때 시장과 도지사를 지낸 분이 바로 박광태 시장 또 강훈태 시장 그리고 박준영 지사 아닙니까? 박준영 지사가 이런 말을 했네요. 영산강 사업은 지역 현안이다. 정치투쟁이 아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면서 MB 어천가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4대강 사업에 적극 협력했습니다. 박준영 전 지사님, 영산강이 살아났습니까?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이강윤의 오늘 대타 진행자 김용민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국민 라디오